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응? 뭐지? 띵동 소리가 저희 사무실에 들리면 무조건 튀어가야 돼요. 하루에 진짜 100차례 넘게 불러요. 집에서도 띵동 벨소리 같은 거. 한창이 들려요. 끊임없이 벨소리가 울린다는 공포의 사무실. 그리고 이곳을 매일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감자도 쪄달라, 고구마도 쪄달라, 뭐 부침개도 해라. 하다못해 냄새나고 포모에도 다듬어라. 그냥 폭군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은 곧 하느님 말이다. 기빈이지 기도아니지.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내가 무슨 말고 내가 가서 아니 안 한다고. 아니 나는 지금 환자거든. 나 건드리기만 해요. 우리를 마치 몸좀 노비 딱 그거예요. 삐뚤어진 권력이 낳은 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뭐죠? 감춰져 왔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많은 용기를 내야 했다는 은정 씨. 어렵게 구한 새 직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적성에 맞는 일이에요. 일 자체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다른 사무실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벨소리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답니다. 그 띵동 소리가 들리면 사무실에서 누구라도 뛰어들어가야 해요. 벨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달려가야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지회장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호출벨로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100차례 넘게 불러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이제 가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시켜요. 플러스 가보면 선풍기 눌러라. 에?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버리면서 야 휴지 저 버려라. 이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심부름하러 왔습니까? 이제 호출을 해서 들어갔더니 넥타이를 풀어주면서 야 이것 좀 빨아와라. 응? 음식물이 묻었다. 자,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야 이거 음식물 네가 핥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농담으로 한 말조차 그 말은 너무 모멸감이 들었거든요. 날이 거듭될수록 지회장의 요구사항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가 가렵다고 머리에 바르는 걸 사다 달라고 해서 헤어 에센스도 사다 드렸고요. 야, 내 칫솔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 칫솔 바꿔라. 만보개가 필요하다고 만보개를 시켜드렸고요. 넥타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넥타이도 제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제가 결제해서 갖다 드렸고요. 에? 말이 됩니까, 저게?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자비로 물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회장님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신발을 벗으시면서 이거 닦고 오라는 거예요. 뭐 똥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곳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니네 옛날 같으면 다 총살감이다. 응? 너희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지회장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 말이면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붙여뒀다고 합니다. 군말 없이 지회장의 말을 따라야 했던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소속의 한 지회였습니다. 2016년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재선에 성공한 그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의 지혜자로서 우리 노인을 위해서 제설을 한다. 우리 시장에서 노인들한테 잘 지내. 우리 노인들 그 일이라도 받을 게 있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미군 부대에서 헌병 일을 오래 하면서 약자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60, 70년대 그 사병 다루듯이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늘 주인공이어야 했답니다. 행사가 이제 열렸는데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개를 하잖아요. 저기 시장님보다 먼저 본인을 소개시키지 않고 시장님 다음으로 소개를 시켰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와서 싹싹 빌었어요. 회장님 노여워하지 마시 죄송하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표심 때문에. 노인 표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의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빌었다니까요, 싹싹. 실제로 그 장면을 보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 아래래요. 대통령, 시장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1등인 거예요. 본인이 1순인 거예요. 지역 노인들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말이야 노인들 말 다음부터 알고 웃지 않게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그렇잖아? 나 그렇게 쳐다봐. 안 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욕할 거야 내가. 하지만 그가 활동한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작진은 3년 전 버스 기사로 일했다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좋죠. 어른들 태우고 경로당 어르신들 태우고 내가 저게 관광도 나가고 저게 다 이다니던 차입니다 저게. 저 1년간 어떻게. 또 주말이고 가끔 노는 날이면은 업무용 차 끌고 처갓집에 갔다가 일산 갔다 와야 되고. 선생님은 버스 운전기사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까다면 까야죠. 이게 법이 그래요. 직원들 다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업무용 차량은 지회장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일정에 쓰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좀 뭐 하는 거죠? 어떤 날은 밭으로 출근을 해야 했답니다. 밭이요? 다 거기 심었던 자리에. 이거 다 여기 전체 다. 이런 거 전부 풀다 뽑고 다 하는 거예요. 잡초와 돌을 솎아내고 계절마다 새로운 모종을 심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남자 직원들끼리 3명, 4명이 와가지고 하고 합니다. 여기 쳐다보기도 싫고 오기도 싫어요. 쪽팔려가지고. 창피하잖아요. 날살 먹어가지고 이런 걸 시킨다고 하는 놈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업무는 지회장의 사모를 모시는 일이었다는데요. 기빈이지 기왕이지. 그게 대통령 하면 영부인 따라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 지혜를 회장님하고 똑같이 출근하세요. 그분도 직원이에요. 아니죠.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지회장님 사모님. 뭐 그렇다고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야외를 가거나 뭐 행사할 때는 그 사모님이 항상 따라가 좌석에 배치돼 있어. 저희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2명의 지회장을 모시는 거죠. 5년간 지회장의 그림자처럼 함께했다는 사모. 부부의 출퇴근은 기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아침에 이제 출근시키러 가잖아요. 저 차 타면 문 열고 닫아주고 그런 거 다 해야 돼 기사가. 그 정도야. 그거 안 하면은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래요. 왕이라 그래 왕. 왕. 응. 대접 안 해주면은 폭군을 배냈다가. 야, 직원들은 진짜 아침부터 정신 없겠어요. 사무실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지회장님하고 사모님 오신데 그러면 이제 거기 서 있다가 오시면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직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건 압력밥솥과 감자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여직원 2명이 한 2달 정도 전기 압력밥솥 말고 그냥 일반 불에 하는 압력밥솥이 그런 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압력밥솥 사서 거기다가 밥을 해드리고 그 입맛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아니, 진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말이 안 나오네요. 한 3-4시면 항상 간식을 해서 받쳐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날은 감자가 왜 이렇게 오늘 딱딱해? 뭐 그러더군요. 그랬더니 그냥 감자 누가 쪘어? 회장이랑 네가 돌린 거고요. 그거를 아주 껍질이 두꺼워서 나는 그 속만 파먹었어. 사장님 전자레인지 뭐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전자레인지 구우면 맛있다고 그랬지 내가. 근데 오늘 숨겨서 그 내일은 삶아줘 그럼. 게다가 지회의 일정표를 보면 사모의 병원 일정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다 업무용 차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 직원들을 종처럼 부렸다는 지회장 부부. 지회는 마치 그들만의 왕국 같았답니다. 지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회장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회장 안 나온 사진이 더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게시판에는 그의 업적을 담은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노인의 활동보다는 지회장 홍보 활동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지회장 부부의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문 뒤로 모습을 감춘 남자, 지회장입니다. 여기 회장님 계시네요? 아유, 회장님 여기 사진 다 걸려있는데. 아니 다 걸려있어. 지금 회의를 해서 안 해. 아니 회의를 해.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건드리는 뭐 건드려? 아니 지금 힘 너무 세신데요. 아니 힘을 저보다 세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야. 문 잠그셨는데?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는 몹시 불편한가 봅니다. 아유, 3시간이나.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나와 제작진을 찾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아니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경로당 회장님. 지 회장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이 있는 걸까? 많은 그죠. 누가 모략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서로가 싸면 서운해요. 그죠? 응?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희가 앉아다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어떻게 아니 뭐예요? 여기 조급하게 되지 말고 좀 기다리란 말이죠. 참고 기다려라. 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모르는가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이 까만 게 네. 하얀 걸 씌운다고 네. 이 하얗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조금 벗기면 하얀 까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이 얼마나 얘기했잖아. 이거는 깊게 복잡해. 제작진이 자리를 떠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 회장. 그리고 뒤이어 사모가 나옵니다. 차에 탄 지 회장은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유유히 이곳을 떠납니다. 아, 제작진을 좀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이제껏 참아왔던 걸까? 재계약 재경 안 할래 그래요. 너 일하기 싫어? 이제 1년 계약직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는 이제 갈 데도 없다. 인사권은 지회장한테 있는데 내가 니네를 내보내려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했거든요. 그것도 사모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사모님한테 너무 잘 못한다. 잘 못 보이면 내 연장을 안 해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인사도 안 하고 뭐 보이도 안 하고 우리 도망가 보고 그러면 되겠나? 인사하고 갔는데 내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아이 그냥 일단 그왜 그 애가 그리 못되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상도 애들까지는 참 못쓰겠어요. 그냥 못되고 입만 살아가지고 자글자글 그리고 자꾸 말이야. 어? 못된 것만 배워서 그거 말이야. 어디를 딴 데를 보내버리자 그 어디. 어? 그거 못 쓰겠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더 생각한다는 지연 씨.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욕탕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차를 타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가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텔인 거예요. 에? 저 그럴 생각 없다고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얼굴을 확 끌어다니더니 고래에다 뽀뽀를 하시면서 막 강제로 입에다 뽀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알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기억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나 나나 이제 나이 뭐 똑같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버지 뿌리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입도 한번 맞춰봐야지 않겠니? 막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조차도 뉘우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용기를 내 지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데요. 우리가 뽀뽀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난 얘를 갖다가 너무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또 주부이기도 하고 엄마인데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그럼 뭐 안 되는 게 준비 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 안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들고는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도 마누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난 못하겠어 그래. 악몽 같은 현실을 사는 직원만 해도 여럿입니다. 여직원끼리 얘기하다가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명이 있었어요. 아 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랍니다. 문이 닫힌 지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제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네가 그렇게 성교육을 잘한다며. 너 나한테 일단 성교육 해봐. 너 나한테 성교육 해보고 그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80이 넘어서 남자 호시를 못한다. 근데 수원에 가면 15살, 16살짜리가 하면 된다. 야, 너는 그걸 어찌 생각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 팔, 오른쪽 팔을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당기려고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순간 확 떠다밀었죠. 결국 지난 10월 지 회장의 성추행 행각을 고발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답니다. 제일 처음 성추행을 당한 게 2019년 9월이었고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 혼자 나가는 줄 알았고요. 제가 이 자리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작전실에서 다리도 막 비비고 얼굴도 만지고 뭐 손도 만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이 됐고 문제는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 회장이나 지회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문제를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탐문해봤는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이에요. 평상시에 그 생활하는 걸로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추진력도 있고 다 하는 게 다 잘해. 좋지도 않은 거 갖고 취재하러 다니고 사람들은 왜 취재하러 다니냐고요. 분이에요. 잘해주세요. 아, 지회장님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또 당선된 거 아니에요. 당선된 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둘이 출근하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는 계속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말 웃음소리 들리고 막 목소리 들리고 만나면은 갑자기 심장은 없는 것처럼 딱 저도 모르게 그냥 얼음이 돼버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중앙회, 연합회, 시청, 시의회가 다 진정서를 냈어요. 저희가 분리조치해주고 갑질권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 회장 부부가 출근을 하는 기막힌 상황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마주칠 수 있게 된 성추행 피해자들. 피해자 분리가 첫 번째고 가장 우선적 조치거든요. 왜 안 네. 됐을까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보조금 운영비 2억 6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지금 성희롱이라든가 지금 갑질 논란이라든가 거기 산업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법이 바뀌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 상급관청인 경기도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리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를 하도록 했고 하도록 했다고요? 그렇죠. 같은 거기 계시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네. 뭐 복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분리하라는 내용까지는 없어요. 직무대행 체제로의 공고를 했었어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또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집합 사퇴하라. 얼마나 답답하면 시민까지 나섰겠어요. 노인의 회장님이 사퇴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2차 가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 검찰의 강력한 그 구속 기소를 좀 요구를 통해서 좀 사퇴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 회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던 중 지회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을 만나게 된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때 지 회장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자꾸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지 말았냐 물지 말고 알지 말 필요 없어. 건강이 좋지 않답니다. 어려워가지고 잘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알아갔다는 데는 회장님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아니 저희가 몸 안 아프게 지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 굳장대 굴지 말고 아니 얘기를 왜 내가 선생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모님 이때 따라 올라오던 사모가 제작진을 보더니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 안 돼요. 회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면 사모님이랑 좀 해주세요. 분들 사모님도 이야기가 많던데요. 지금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아니 사모님. 이거 봐. 사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타날 거 아니야. 정말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나이를 잡순 양반이 이제 쓰러질 게 그 사람을 일단 첫째로는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역 노인을 대표하는 어른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지 회장. 하지만 그 뒤에는 5년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